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런 책이 당신에게는 있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은 어떤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을 변하게 했는지 터닝 포인트가 된 명사들의 인생을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일반인도 우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세계 첫 준궤도 우주 관광을 마친 후 어렸을 때부터 이 승관을 꿈꿔왔다. 일생일대의 완벽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랜슨은 2017년 한 인터뷰에서 피터팬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피터팬을 읽은 이후 피터팬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나 역시 어린이 되고 싶지 않았고 언제나 날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힘의 상당한 부분은 어린이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독증으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던 날 교장은 그에게 장차 감옥에서 생을 마치거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였던 그의 어머니는 그런 그의 든든하고도 열렬한 평생 후연자였습니다. 브랜슨은 자신의 우주 비행 계획을 알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별까지 가 닿으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기 좋아했던 브랜슨은 모험가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1986년 쾌적선으로 최단기간 대서양 횡단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듬해엔 세계 최초 열기구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1991년엔 세계 처음으로 열기구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으며 1998년엔 열기구 세계 일주를 시도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모험 행진은 이어져 2004년엔 수륙 양용차를 타고 최단 시간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세상에 대한 그의 도전 정신은 회사 이름 버진에도 담겨 있습니다. 71번째 생일을 맞는 브랜슨은 이날 비행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국 안에 쓴 사명선언문은 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 우주여행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다. 흑인의 사상아, 14살에 미숙아를 낳고 20대 초반에는 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절망, 타락, 포기, 자살 등이 단어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독서가 그녀의 삶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준 사람은 새엄마였습니다. 새엄마는 어린 윈프리에게 책 읽기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도 엄격히 시켰습니다. 훗날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새엄마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 만나면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할 뻔했지만 괴로움과 고통을 독서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독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책은 마야 앤젤로의 나는 새장 속의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안다였습니다. 윈프리는 이 책을 읽고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해 새장 속에 갇힌 자신의 삶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잭 캔필드는 영혼을 위한 다코기스프 공저자로 미국 대표적 카운셀러이자 동기부여 연설자입니다. 그는 30대 초반 군사학교, 하버드대, 시카고 대학 등 지적으로는 많은 것을 쌓아갔지만 인생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교와도 담을 쌓고 영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먼드 무디의 이 세상 후의 세상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디 박사가 환자들의 임사체험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임사체험엔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육신을 이탈하여 공중으로 떠올라 자신의 죽은 육신을 내려다본다. 그런 뒤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빛의 존재를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의 논평으로 빛의 존재가 그의 삶을 되돌려 보여주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인가? 사랑의 용량을 어떻게 확장시켰는가 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 영혼이 있으며
사후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지혜를 심화시키며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삶은 학습으로만 점철됐을 뿐 지혜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에서 그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이라 불리는 영혼이 반드시 있으며 이 존재는 권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적이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명상, 기도, 독서, 봉사 등 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깨달음을 줄 만한 이야기를 모으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은 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이 되어 신념을 지켜나가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게리 에릭슨은 에너지 영양식 업계의 선두주자인 클리프바 창업자입니다. 사업 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매각하려 고민하던 순간 다시 철회하고 다시 어려운 작업난 속에서 직원이 건네준 줄라이 버터플라이 힐의 나무 위의 여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삶의 목적도 찾고 사회봉사를 위해 노던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천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오래된 삼나무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어 환경운동가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지킴이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원시적으로 자고 마시고 배설하며 산림 소유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무를 내겠다는 위협과 음식 공급 방해와 헬리콥터로 주위를 돌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2년 8일간 줄리아는 루나라고 불리는 나무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흥분했다고 하며 그가 왜 회사를 팔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선택이 그에게 준 기회가 무엇인지 뚜렷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리프바는 그의 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미식 축구 감독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루올츠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마법의 책 한 권을 오래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팀에서 수비코치로 일하던 중 감독이 교체되어 하루아침에 일을 잃은 그는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재정 상황도 나빴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건네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라는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인생이 지겨워졌다면 그것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다시 꿈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라입니다. 그래서 희망 목록을 5개의 카테고리에 나눠 작성했습니다. 취업까지 포함하여 꿈 리스트 108개를 작성하니 갑자기 인생이 달라 보이고 미래가 짜릿하고 인생의 간격이 아니라 참여자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102개의 꿈을 성취했으며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끼며 꿈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 아티스트로 화가, 조각가, 벽화가로 활동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위랜드입니다. 어려서부터 화가를 꿈꾸었던 그는 11살의 친구가 The Silent World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자 쿠스토는 영화 침묵의 세계, 태양이 미치지 않는 세계로 칸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언어를 사용해 바다 및 세상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세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위렌즈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해저 세계를 여행하며 해양 탐험가나 다이버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태어난 그는 방학 때면 캘리포니아 이모집에 놀러가자고 졸랐습니다. 바다를 처음 봤을 때 쿠스토의 책을 읽고 싹트기 시작한 관심은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래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고 언젠가 라구나 비치에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곳으로 이사를 왔고 고래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양과 바다 생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열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같이 보트를 타고 나가는 대신에 그림을 통해 섬세하고 예민한 생명체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면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면 그것을 지키는데 나설 것이라고 믿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The Silent World를 읽고 미술과 자연이 혼연일체로 다가왔고
연금술 같은 글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와 바닷속 생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쉽게 만들듯이 그는 그 일을 붓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프 에스퀴스는 20년 넘게 로스안젤레스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1992년 올해의 교사상을 받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그는 교사로서 성적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었지만 중학교가 되면 나쁜 일에 손을 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성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유명세를 타는 게 못마땅한 이웃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는 등 고민에 빠졌을 때 그의 아내가 건네준 앵무새의 죽이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은 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에티커스 핀치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이며 자기만의 행동 수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무고한 이들을 위해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고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아빠 말을 잘 들으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레이프 에스키스는 자신의 교실이 가 있어야 할 법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할 모델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지만 쉬운 길이 아닌 남들이 불친절하더라도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고 특히 교육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보다는 윤리의식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는 교실이 중요한 장소이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창조할 장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교사로서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에게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비니회사 서브웍스의 창업자로 가난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쓸데없는 꿈은 집어치우고 시집이나 잘 가기를 바랬던 부모와는 달리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으나 대기업에 들어가 인정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나이와 여성,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현실의 벽과 부딪히는 등 주변의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는 상황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위대한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행 중이며 길잡이는 오직 그 여행자의 눈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타인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가 만들어가는 여행과 선택은 다른 이들에게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온몸에 피부 갈증과 호흡곤란으로 병원과 전문가로부터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일상을 잘 관찰해 병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집 청소에 쓰는 화학 제품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정보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몸에 안전한 천연 비누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양치기가 세상을 한 바퀴 돈 끝에 자신이 찾던 보물은 고향 마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그녀는 어려운 시기마다 연금술사를 읽으며 가장 귀한 보물은 내면의 작은 목소리이며 귀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 루티커는 영화 루디의 모델이자 전세계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펼치도록 돕는 루디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시카고 노동자 계급의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했던 중 맥스웰 폴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우리 정신은 막강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결국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는 자신이 원했던 노트르담 대학으로 가서 도움을 받아 홀리크로스 주니어 칼리지에 가서 공부하고 결국 노트르담 대학에 편입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법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결코 내 현실을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여건과 싸우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창조해 나간다면 누구나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여 개 나라에서 1만 개의 분점을 가진 커브스 프랜차이즈 창업자이자 CEO 게리 에비는 20살에 헬스클럽을 열고 6개의 체인점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26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올랐으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해 숱한 실수로
30살쯤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대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성경의 원칙을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헌책방에서 팻 로빈슨의 제3의 선택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0가지 원칙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원칙을 사업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진실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관계로 함께 일하고 섬기의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며 타인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는 가장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비상한 기회와 도움을 기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자기 사업에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은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제3의 선택은 사업가 인생 모두에서 진짜 성공을 이루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는 한 권의 책이 큰 배를 띄우기 위한 깊은 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감명을 받고 다른 누구는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창조하는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책과 읽는 사람의 영광과 변화의 열망이 만났을 때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이상 폴리였습니다.